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청년이 남산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지만 그가 눈물을 쏟으며 남긴 말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모든 한국인이 숙연해졌죠. 도대체 그날 남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건장한 서구 청년이 그토록 서럽게 눈물을 쏟아냈던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마이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기대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저 아시아의 IT 강국, 혹은 K-팝이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그에게 한국은 낯선 미지의 땅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그는 남산타워의 야경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초행길인 그에게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과 골목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휴대폰 배터리마저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클은 지도에 법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남산 근처 산책로에서 그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낯선 타국에서 영어로 말을 거는 것이 혹여 실례가 될까봐 주저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한 중년 부부가 곤란한 표정의 마이클을 먼저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도와줄까요? 라는 짧은 한마디였지요. 마이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길을 잃었으며 휴대폰까지 꺼졌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방향만 가르쳐주고 지나갈 법도 한데 그 부부의 반응은 마이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남편분은 자신의 보조 배터리를 꺼내 마이클의 휴대폰에 연결해 주었고 부인은 가방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이클은 고마운 마음에 사례를 하려 지갑을 꺼냈지만 부부는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죠. 충전이 되는 동안 부부는 마이클이 남산타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종이에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부부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안내받고 다시 걷기 시작한 마이클이 계단 근처에서 잠시 멈춰 지도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의 젊은 청년이 다가와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이클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걸까? 라고 말이죠. 그 청년은 마침 자신도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며 무려 15분이나 걸리는 언덕길을 마이클과 동행해 주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청년은 가벼운 목례와 함께 좋은 여행 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쿨하게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이클은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가 없는 배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드디어 남산타워 광장에 올라선 마이클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발밑으로 펼쳐진 수만 개의 불빛보다 그를 더 감동시킨 건 조금 전 만났던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자기 일처럼 챙겨주는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장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의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마이클에게 귤 몇 알을 내밀며 이거 좀 먹어봐요, 총각이라며 인사를 건네신 겁니다. 마이클은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인자한 미소와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꼈던 고립감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그를 접쳤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어느새 통곡으로 변했죠.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마이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달래는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한참을 울고 난 마이클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이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것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그 정이라는 문화 말입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눈이 통통 부은 채로 찍은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한국인들은 그냥 돕고 지나가요. 그들에게 배려는 의무가 아니라 본능 같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경계심이 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무너지는 마법 같은 일이 매일 일어납니다. 마이클은 영상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남산에서 서울의 야경이 아니라 한국인의 영혼을 봤습니다. 라고요. 그의 영상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다른 외국인들의 미담 사례가 쏟아져 나왔죠. 식당에서 반찬을 공짜로 더 주던 아주머니 이야기, 짐을 들어주던 학생 이야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아저씨 이야기까지요. 우리에겐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한 행동들이 타국에서 온 이들에게는 기적 같은 추억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가진 정의 문화는 단순한 친전을 넘어선 인류애의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마이클은 이후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남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헤매는 외국인이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묻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라고 말이죠. 마이클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이름 모를 할머니와 부부, 그리고 청년은 아마 자신들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린 작은 배려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눈인사 한 번, 짧은 길 안내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우리 스스로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마이클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길에서 외국인을 도와주었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예상치 못한 배려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따뜻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